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삼각섬유연골입니다. 삼각,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삼각김밥, 삼각형 생각나죠? 근데 이 삼각이 여기에 있어요. 손목에. 삼각이 손목에. 삼각섬유연골이죠.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그래서 오늘 우리가 TFCC라고 하는 TFCC. 그래서 TFCC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TFC 외우면 되죠. 귀찮게 쓰리, 뭐 이렇게 길게 쓰리. 트라이앵글라 파이브로 카틀리지 컴플렉스라고 해서 이거를 TFCC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손목 아프면은 TFCC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알아볼 것은 다양한 손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TFCC 병리학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병을 알아야 되거든요. 손목 관절이 아프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손목 통증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복통과 비슷해요. 복통. 배가 아파요. 복통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체했거나, 술을 많이 먹고 배가 아프거나, 변비거나, 가스가 찼거나, 장이 안 움직이거나, 장인 천공이 생겼거나, 맹장염이 생겼다든지, 설사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주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그래서 증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구조와 진단이 종종 미묘해요. 잘 구분이 안 가. 손목 통증 하니까 손목도 작잖아요. 배가 좀 크죠. 이렇게 배가 큰데 손목은 작으니까 구분이 더 어렵다. 그래서 정확한 진찰과 병력 및 영상 검사와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애매모호하다. 손목 통증은 뭐예요? 복통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고, 그래서 다양한 손목 통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골절입니다. 골절. 골절은 우리가 생기죠. S자절은 그냥 S자 모양으로 생긴 저런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에 골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위에 골절이 생긴다는 거죠. 이 부위에. 자, 그럼 또 척골. 척골에 여기 생긴 척골도의 골절이다. 척골에 또 경상돌 위에 골절이다. 골절이 많아요. 또 유상골이 있어요. 이 손목뼈에 유상골이라는 게 있어요. 유상골, 삼각골, 두상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손목 수근골이라 그러죠. 여기에 골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골절이 생기든지 여기에 생기든지 여기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절이 생기면 손목이 아픈 거 당연한 거죠.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안 아파요, 여러분? 당연히 아프죠. 근데 배는 부러질 일이 없어요. 배는 안 부러지니까 다행이죠. 배에 뼈가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TFCC 있죠. 이제 나오는 TFC 파열이 생기게 되면은 손목 통증 생기죠. 외상성이냐, 퇴행성이냐 라는 것도 나눌 수가 있고, 또 충돌 증후군으로 생긴 척골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척골의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서 또 TFCC 손상이 파열이 생기기도 하죠. 또 TFCC 구조물 중에서 월상 삼각골 인대가 있죠. 월상 삼각골 인대 또는 연골 유사체라고 했죠. 메니스커스 호몰로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또 파열되면은 손목이 아파요. TFCC 그런 변두리 조직이죠. 그런 것들이 아프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DRUG라고. 이걸 우리가 디스탈 라디오 울라 조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이죠. 원이. 디스탈이 원이. 그리고 이거는 요골, 척골 관절이라고 그러죠. 이게 요골이에요. 요골. DRUG라고 그래요. 손목에는 약자가 이렇게 많아요. 아유, 정말. TFCC 약자인데 이것도 약자예요. 그냥 DRUG라고 합니다. DRUG라고 하면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원이 요골과 척골이 만나는 여기 수근골과 만나는 관절이죠. DRUG라고 하는 거. 여기가 이제 또 뭔가 생겨요. 그래서 골절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갈리아치 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골절과 탈구가 생기고, 또 여기 척골부터 쭉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쭉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액세스, 로페스티 그런 손상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또 만성 TFCC 손상 파열, 그리고 요골이 부러지는, 요골이 많이 부러지거든요. 손목 골절하면 요골이에요. 요골 부러지는데 원이 요골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붙어요. 부정미박 등등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이 관절에. 이걸 기할유제라고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정성. 기할유제의 불안정성이다. 정성이 없는 거죠. 정성이, 불안정성. 정성이 없어요. 자, 이런 DR유제 좀 받고, 그리고 또 ECU라고 하는데, ECU, 이게 척측에 있는 신근근이에요. 여기 부분은 여기 있는데, 척측에 있는 수건 신근이에요. 여기서, 이쪽에 있죠? 여기서 이렇게 위로 해주는. 여기가 이제 뭐 변변이 생기거나 아탈구가 생기게 되면 또 생기게 되고, 여기 관절염이 생기죠?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또 아프더라.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손목 통증이 있죠. 골절이 많아요. 일단 골절이 많아요. 골절이 많고 탈구도 있고 TFCC가 있고 여러 가지 신건, 병, 힘줄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쭉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목 통증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손목 통증의 병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관절염까지 쭉 알아봤어요. 자, 그럼 병명 좀 알아보죠. 급성으로 만약 TFCC가 다쳤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냥 머리 긁다가 아파진 건 아니에요. 머리 긁다가 갑자기 손목 통증이? 이거 아니에요. TFC는. 그래서 손을 뻗은 상태에서 넘어진다 그러죠. 이렇게 안 넘어집니다. 손을 이렇게 넘어지죠. 보통 다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웃 스트레칭입니다. 아웃 스트레칭. 이런 자세로 넘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또 뭐 전완부가 뭐 회외전, 회내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걸 우리가 회외전이라고 그래요. 외전. 밖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휙, 밖으로 돌려주죠. 밖으로 회에서 돌려줘. 회외. 그리고 스피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안쪽으로 돌려주는 거는 내죠. 내. 안쪽으로 회내. 이거는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완부가 회외전, 회내전의 다양한 위치에서 어떤 인대가 가장 팽팽한 것인가, 쫄깃쫄깃하고 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거리는 있지만, 어쨌든 척측에 있는 수근관절의 통증을 급성으로 또는 지연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는데 종종 후방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TFC가 여기 손상이 생겼는데 뒤쪽까지, 손목 뒤쪽까지 후방으로 방사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넘어져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기전이야 좀 복잡하죠.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급성이 되냐 지연이 되냐, 통증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냥 TFCC는 이렇게 넘어져 생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넘어져 생긴다. 아웃 스트레치 자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 증상 좀 알아볼게요. 넓은 범위에 통증이 생겨요. 딱 여기가 척측이라 해가지고 딱 이 부위만 아픈 거 아니에요. 딱 이 부위만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넓은 부위에서 광범위하게 통증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깊고 타는 듯한 양상의 특징, 깊고 용암처럼 깊고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 특징적인 행동 통증은 반복적으로 이게 회회전과 회전을 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많이 하면은 이런 TFCC가 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험성이 높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많이 하는지, 회외전과 회내전을 많이 하는지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악화된 행동이 있는데요. 악화된 행동은 갑자기 뭘 쥐어요. 꽉 진다 그러죠. 펌 글래스. 갑자기 꽉 진다. 갑자기 물병을 꽉 쥐고 밧줄을 꽉 진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 악수할 때 너무 세게 쥐면 안 되겠죠. 악수할 때 상대방의 손을 무릎 뜯듯이 꽉.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행동들. 또 손목을 이렇게 짚고 탁자에 일어날 때 있죠. 이렇게 일어나서 먹죠. 이렇게 누가 일어나요? 손목을 짚고 이렇게 올라갈 때 푸시업 자세. 또 우리가 푸시업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운동할 때 푸시업 할 때 이렇게 해주는 자세. 손목 잡고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나죠. 이런 자세들이 악화된 행동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악화된 행동들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TFCC를 좀 증상, 일반적 증상 알아봤고 악화된 거 알아봤다 그러면 이렇게 만성 좀 알아볼게요. 만성은요, TFCC 손상은 척수근 관절의 만성 마모 손상 및 퇴행성 변화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마모가 된 거예요. 퇴행성으로. 이 반복적 과거예요. 반복적인. 그냥 급성으로
아웃스트레칭 이런 자세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게 뭔가 한개 노출된 거죠. 드득드득 하는 그런 동작들, 이런 동작들. 그랬을 때 축성으로 이쪽으로 방향, 축성 방향으로 손상이 증가되게 되면 전완부가 이제 회전 했어요. 회전과 갑자기 딱 잡은 상태. 이렇게 해서 꽉 잡았어요. 근데 수근관절을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이걸 척측변이라고 그래요. 얼라 데비에이션 하는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자세들은요, 제가 좀 이따가 나온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해외가 뭐고 해내가 뭐고 척측변이가 뭐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한 번 더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 어쨌든 이 자세예요. 이 자세에서 꽉 잡고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때 아무래도 이쪽에 충격이 가해지겠죠. 충격이 가해집니다. 이쪽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죠. 축성 부하로 손상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만성이라도 뭐 자꾸 딱딱거려요. 딱딱딱 클릭, 마우스 클릭할 때는 클릭 센스, 그죠? 이렇게 딱딱딱 그리고 회내전 및 회전 시 걸리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걸린다. 전반적으로 무력하다 그러죠. 손목에 힘을 주어도 주거나 주지 않아도 뭔가 힘이 없는 듯한 무력감.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뭔가 불편한데 힘을 잘 줄 수가 없어 라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게 또 염자라고 하면 손목을 삐는 거잖아요. 그냥 손목을 뭐 하다가 삔 거예요. 손목 나 삐었어. 그래서 계속 아파. 손목 염자로 잘못 진단이 되기도 해요. 뭔가 삐끗삐끗한데, 그래서 종종 염자로 진단이 되니까 종종 치료가 지연되거나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손목 한번 TFCC 염자랑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진단이 어려워요. TFCC가. 왜냐하면은 증상이 모호하다. 전반적으로 아프고 모호하고 손목 염자랑 구분도 어렵고 무력감도 있고 DR 유제인지 골절인지 염자인지 또 만성 TFCC인지 급성 TFCC인지 증상이 모호하다. 하지만 어쨌든 염자랑 구분은 잘해요. 염자는 잠깐 삐는 거예요. 발목의 염자, 손목의 염자 하듯이 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삐었다. 그 염자랑 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염자를 잘 보자. 염자를 잘 진단을 내려야만이 TFCC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건 여기까지예요. 다양한 손목 통증의 병변들을 알아봤고 병력과 증상들을 좀 알아봤어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조금 이따 나올 내용에서 더 자세히 나와요. 오늘은 제가 이 화이트보드 설명보다는 뒤쪽에 있는 그림에서 좀 더 준비를 잘 했으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만 더 보세요. TFCC는 좀 복잡한 구조물이 됩니다. 여기 보시죠. 트라이앵글라, 파이브로, 카틸리지, 컴플렉스 돼 있고, 여기 이런 다양한 복합체들이 다 TFCC가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트라이앵글라, 파이브로 요거죠. 디스크처럼 생긴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외에는 부가적으로 지켜주는 복합적인 구조물이 TFCC가 됩니다. 근데 여기가 참 애매한 것이 요거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S자 저런 부위에 골절이 생겨도 아프고 여기도 골절 이런 군데 생기게 되면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손목 통증이 다양한 것을 이렇게 표로 나타났죠. 제가 화이트보드 보면서 설명했던 것들이 되죠. 이런 골절들이 생깁니다. 골절 및 분류압이 생기면 이런 부위에 골절이 생기면 아프고, 손목 통증의 다양한 병변들이에요. 골절, 그리고 TFCC 병변 있고, 이런 또 TFCC 병변의 일종이죠. 외상 삼각골인데 메니스컬, 호몰로그에 있는 파열, DRUJ 제가 설명했죠. 여기에 있는 불안정성, 골절 탈구, 손상, 원이욕을 부정유압, 뼈가 제대로 안 붙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이 병변이 있다든지 건염이라든지 아탈고 생기는 거, 관절염도 생기죠. 이런 것들이 다 손목 통증의 원인이 되고, 손목 통증은 뭐라고요? 복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손목 통증은. 자, 회외 제가 설명했죠. 스피네이션, 회외 밖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돌려. 회외, 외자가요, 외자.
해외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해서 돈 좀 받아야죠. 이제 이거는 국내로 들어왔어요. 이제 이렇게 해야죠. 돈 받을 것도 없으니까 공손하게 있어야 되겠죠. 회내, 프로네이션 하죠.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회내, 회외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렵죠? 말이. 또 척측 변이는 얼라 데비에이션. 네, 얼라가 척측이야. 척골.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뼈를 척골이라고 하죠. 척측 변이. 네, 엄지손가락에 있는 뼈, 요걸 요측 변이, 라디얼 데비에이션 되는데요. 요거죠. 이렇게 엄지손가락 쪽으로 틀게 되면 요측 변이, 예,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틀게 되면 척측 변이. 여기 또 보이죠? 손바닥 위로 갔죠? 그러면 해외, 스피네이션, 돈 받아야죠. 해외 나갈 때. 이제 국내로 들어왔어요. 해외, 네. 돈 받을 거 없어, 이제. 다양한 손목 관절 범위 운동인데요. 라디알, 요측 변이, 좌측 변이, 요건 위로 해주는 신전, 위로 해주는 신전, 손목을 밑으로 해줬죠? 굴곡, 손목을, 손가락을 펴줍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펴주는 거, 이렇게 굽혀주는 거, 이런 거. 여기 또 나왔네요. 이런 거죠. 손바닥 위로 갔죠? 왜요? 국내로, 아니면 해외로 나가야 되면 해외, 회내, 프로네이션은 회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 회내, 회외 확실히 구분됩니다. 몇 분 보니까. 자, 이 자세인데요. 손을 뻗은 자세에 넘어졌어요. 아웃스트레치라고 그랬죠. 제가 아웃스트레치드, 아웃스트레치드. 이렇게 손을 뻗은 걸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웃스트레칭. 예.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손목을 반대로 이렇게 해서 꺾어가지고 굴곡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잘 없죠. 보통 이렇게 짚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짚으면서 TFCC에 손상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이쿠야, 그냥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손으로 짚어야 되겠죠. 팔꿈치로 떨어지면 팔꿈치 골절이 생겨요. 그래서 손으로 짚어야 되거든요. 놀라서 보고 있어요, 이 두 분들이. 아이쿠야,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넘어지게 되면 골절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TFCC 손상이 생기기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앞으로 넘어져도 생기고, 손을 뻗고, 골절도 생기고, TFCC 손상도 생기고, 뒤로 넘어져도 생기고, 참 어려워요. 어쨌든 안 넘어져야 되는데요. 근데 살다가 안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지기도 하고, 골절도 생기고, 인대 손상도 생기고, TFCC 손상도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최대한 안 넘어지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생겼다 그러면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 잘 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세가 안 좋다 그랬죠. 손을 뻗어서 의자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죠. 이러면서 TFCC에 악화되는 그런 동작들이 되겠죠. 이런 자세들. 그리고 또 푸시업 할 때 푸시업 하면서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TFCC를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되겠고, 이럴 때는 너무 푸시업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손목이 더 나빠지니까 하지 마세요. 푸시업에서 손목 아픈 분들은 TFCC입니다. 병원 나와서 꼭 진단받고 제대로 된 치료 받으셔야 돼요. 이런 행동들 밧줄 좀 잡았습니다. 이게 줄다리기 하나요? 양복 입고 줄다리기 하진 않을 텐데 어쨌든 꽉 잡고 있네요. 손을 꽉 쥐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도 TFCC 손상을 줄 수 있고 악화되는 행동들이 되겠죠. 이 피크를 땁니다. 이 자세도 안 좋죠. 이 자세도 우리가 손목에 TFCC 무리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따지잖아요. 그러면 손목 다친다 그래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너무 안 따지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있어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따다 보면은 이거 손목 나간다 그러죠. 손목 나간다, 인대가 나간다, TFCC가 나간다 등등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손목이 시큰하게 아프면 이거 그냥 손목 염자라고 보통 생각해요. 염자. 손목이 삐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TFCC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염자랑
TFCC는 꼭 간별 진단을 하셔야 돼요. 피클항제 먹자고 이거 TFC 생기면 안 되겠죠. 피클을 포기하세요. 그래서 TFCC는 애매한 통증입니다. 모호하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어가지고 잘 파악이 안 돼요. 잘 파악이 안 되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적어놨죠. 사실은 이 TFCC 병변이 있는데 여긴 다 빨갛죠. 전체가 다 빨갛게 생기니까 애매모호한 통증이다. 상당히 진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TFCC 통증과 진단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이죠. 이분은 드릴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릴링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TFCC가 반복적인 작업은 만성적인 TFCC8이 손상이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TFCC 증상을 정리해 보면 영어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얼라 사이드, 척측 사이드에 통증이 있더라. 그리고 또 소리가 나죠. 움직일 때 회내와 해외를 할 때 클릭이 마우스 클릭, 틱틱틱. 파핑은 뽕뽕 하는 소리예요. 파핑, 뽁뽁, 뽕뽕, 뚝뚝 하는 소리가 납니다. 다양하게 소리 나요. 그리고 무브먼트, 움직임이 떨어지게 됩니다. 회전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는 힘이죠. 지니 힘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죠. 또 DRUJ, 이 관절에 불안정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TFCC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증상은 통증과 소리, 그리고 움직임이 떨어지고, 그리고 힘이 떨어진다, 무력감이 생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이해되셨죠? 역시 이런 글자랑 제 설명보다는 그림 한 개 보는 것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TFCC 좀 어렵죠? 증상이 모호해요. 잘 보시면은 내가 혹시 TFCC가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 인천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